글로벌 에너지 메가 트렌드 시간입니다. 네, 글로벌 에너지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투자하는 케미컬 에너지 투자자문의 차홍수 대표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실적 시즌의 화학주의 분석을 어떻게 해봐야 되는가 이 시간에 다 가지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정말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석유화학의 불황이 장기전으로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 우려감이 분명히 있거든요. 네, 구조 불황의 서막이 아니냐.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하고요. 4분기 이제 실적의 총평을 어떻게 보셨어요? 그 화학주는 화학이나 이 철강 주식은 이렇게 보면 돼요. 뭐냐면은 자동차를 예를 들면 돼요. 자동차를. 예.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경제가 좋을 때가 있고 경제가 나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은 경제가 그럼 나쁠 때는 언제냐면은 자동차가 안 팔리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고금리 때 안 팔려요. 전 세계가 고금리로 갈 때. 고금리로 가니까 사람들이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 미국도 그걸 받았는데 주택담보대출 주고 그 다음에 그 남는 돈으로 자동차를 구매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고금리면 내가 돈을 많이 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남는 돈이 적다고. 그럼 자동차를 적게 사는 거고. 저금리면 내가 내야 되는 물건, 내야 되는 그 이자 비용이 작으니까 남는 돈이 많으니까 자동차를 사는 거야. 자, 결론적으로 돌아가면 그러면은 경제가 좋아질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제가 예를 들면 저금리에서 고금리로 갈 때 그러니까 네. 가장 저금리일 때 좋아질 때는 화학과 철강의 이익과 주가가 급등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러면 지금 큰 그림을 보자고요. 큰 그림 보면 지금 금리가 물가가 보면 9.3에서 2.7%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금리가 5.5에서 지금 이제 3.75로 떨어졌으니까 1.75% 떨어진 거잖아요. 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게 2021년에 보면은 그때 당시에 금리가 2.5에서 0.25, 예를 들면 2.25% 떨어질 때 화학주가 예를 들면 이익이 6배 급등했다. 주가도 6배 급등했고, 그러니까 지금도 금리가 이제 5.5에서 3.7로 떨어지고 있으니까 실적은 지금 좋아지는 추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4분기는 뭐냐면 이런 거 있어요. 일단 부진한 성적표를 냈잖아요. 예, 예. 4분기에는 보면 예. 두 가지가 있었는데 어닝이 서프라이즈한 기업이 있었고요. 그건 일찍 좀 발표를 했고, 그 밑에 이제 전력을 가지고 인수를 했을 때 그런 기업들이 이제 NCG 크래커가 있었고, 또 이익이 조금 하향 기업도 있었는데 그 기업들 실적을 보면 대부분 다 보면은 자산을 손상했다고 그래요. 뭐냐면 이렇게 자산을 처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이게 또 역으로 따지면은 이게 올라가는 국면에서 자산을 처리하고 내려갔으면 다음에는 자산이 환입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는 국면에 있다. 올라가는 국면인데 이번 이제 4분기 때 어닝이 좋게 나온 기업이 있고 안 좋게 나온 기업이 있는데 안 좋게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 다 보면 자산을 좀 손상 처리를 했더라. 그거는 이제 올라가면서 제가 볼 때는 자산이 환입되는 사례도 있으니까 그건 잘 봐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누적의 적자로 재무 체력에 소진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또 이제 최악에서 또 반전의 모멘텀을 꾀할 수 있는 이 시점, 최악의 업황 지났나? 바닥을 쳤나? 어떻게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사실 투자 증설 그 전략의 재검토가 좀 불가피할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화학이나 철강 같은 경우는 80%가 금리에 따라 연동을 합니다. 금리가 연동을 하고 20%가 이제 증설 물량이에요. 근데 이제 증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 증설은 뭐냐면 이렇게 리니어하게 이렇게 선형으로 이렇게 잡아요, 전부 다. 그래서 경제와 무관하게 경제가 계속 전 세계가 한 2%씩, 2.5%씩 상승할 거라는 걸 잡고 이렇게 증설 규모를 쭉 잡고 들어가요. 이 경제를 플럭추에이션에서 잡아서 공급량을 생각하는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는 거라고. 근데 이제 이게 고금리로 가잖아요. 고금리로 가면 이 고금리 때문에 수요가 이렇게 많이 하락을 한다고. 그러면 이제 증설 물량은 쭉 올라가는데 이 고금리 때문에 증설 물량이 좀 많아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익이 조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가 조금 그러니까 지금 고금리에서 내려오고 있는 단계잖아요. 5.5에서 최악의 시점에서 이제 계속 지나가고 있는데 이때는 이제 증설 물량이 많아서 이익이 좀 줄어들었는데 지금은 5.5에서
3.75 네네. 이제 더 빠지는 걸 감안할 그런 이제 미래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보면은 고금리에서 저금리 갈 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익이 6배, 주가가 6배 가더라. 그 화학, 철강, 공이 다 일어나는 그런 현상이다 보시면 되니까 제가 볼 때는 2026년을 크게 기대해도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화학업종 볼 때 금리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신데요. 실제로 이제 그 저금리, 고금리와 또 관련한 그 판매량의 그 효과가 굉장히 다른가요? 이거 큰 폭으로 들립니다. 큰 폭으로 들립니다. 예를 들면은 이 고금리에서 저금리로 갈 때 판매량하고 이익이 급등하면서 이익이 6배씩 급등해요. 순이익이 왜 그러냐니까 기본적으로 화학이라든지 철강 같은 경우는 장치산업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감가상각비를 이렇게 쭉 가져가는 게 있다고. 근데 이게 이제 경제가 좋아질 때는 P 곱하기 Q라고 그러잖아요. 가격 곱하기 판매량인데 이 판매량 급증 효과가 나와요. 가동률 효과가 한 5%씩 증가되는 효과가 나와가지고 이게 이익을 순이익을 6배씩 급등을 시키더라. 그러니까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이게 올라갈 때는 많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는 또 제법 떨어지는 그런 특성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화학주 같은 경우는 화학이나 철강도 그렇지만 고금리 때 투자하고 저금리 때 오히려 파는 그런 형태이기 때문에 고금리에서 저금리 내려갈 때는 이익이 6배 올라가더라. 평균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화학주 실적에 대한 총평과 그리고 금리에 관련된 판매량 효과를 살펴봤습니다. 그와 관련한 가장 중요한 주가의 흐름 봐야 되겠죠. 어떻게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보면은 이제 벤치마크가 미국을 벤치마크를 하는데요. 미국에 보면은 이제 그 다우케미칼하고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은 다우케미칼하고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이제 올라가는 국면인데,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거기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플러스 나는 기업이 있고 좋은 기업이 있어요. 스페셜티 기업. 근데 이제 다우케미칼하고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은 전통적으로 범용 제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범용 제품이 린데 같은 경우가 이제 스페셜티 제품이죠. 그게 네. 거기는 ROE가 많이 나오죠. ROE가 20% 이상 나오는 기업이니까. 근데 이제 이게 다우케미칼하고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ROE가 얼마냐면 ROE가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한 7% 정도 나왔어요. 작년에 2025년 4분기까지 이제 종결을 해보면. 그러니까 마이너스 7%면 우리나라 같은 게 얼마 정도 받냐면은 지금 현재 PBR이 우리나라는 0.5 이렇게 받아요. 0.5, 0.4, 0.3도 있고 막 이래요.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그럼 미국의 다우케미칼과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중요합니다. 얼마를 받냐면 1배가 넘는다고. 그러니까 ROE가 마이너스인데 1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은 ROE가 33%씩 올라간다. 호황기 올라가면 이제 PBR이 3배, 4배, 5배 이렇게 올라가고 가장 ROE가 조금 마이너스일 네. 때는 1배를 받는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나라 그 그림도 보면은 국제효과 조금씩 이렇게 횡보를 하고 있잖아요. 횡보를 하고 있는 그런 효과도 있지만은 첫 번째 우리나라는 나오는 ROE 대비, 예를 들자면은, 그러니까 자본 대비 순이익이 플러스인데도 우리는 0.4, 0.3, 0.5 정도 받고 있고, 미국은 1배 받고 있으니까, 그것만 해도 우리나라는 반토막 나 있는 형태고,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ROE 올라가면 이제 크게 큰 폭으로 받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뭐에 이게 연동을 했느냐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중동이라든지 중국 물량이 좀 많다고 그랬는데 말씀드렸는데 그거는 선형 대수로 잡는 거예요. 선형으로 잡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너무 우려가 들어가 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밸류에이션도 싸고 그다음에 이익은 올라가는 국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많은 기업들이 그 반전을 꾀하고 있는데요. 뭐 LG화학, 금호석유화학, 롯데케미칼, SK이노베이션, 한화솔루션 등등 가운데 어느 쪽을 좀 더 주요하게 좀 보시는지 잠깐 힌트 주실 수 있으세요? 전반적으로 다 밸류에이션이 낮다고 보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나라가 화학주들이 이게 지금 그 밸류에이션이 눌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뭐 가릴 것 없이 0.5, 0.4, 0.3배 이게 말이 안 되는 밸류에이션이에요. 미국 대비해서. 미국의 다우케미칼이라든지 웨스트레이크 케미칼이 마이너스인데도 1배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ROE가 예를 들면은 5%, 4%대인데도 0.5짜리가 많으니까 한참 밸류에이션이 전부 다 대부분 다 저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화학업종에 대한 궁금증은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차홍서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궁금증이 있으면 저희 언제든 주시면 저희가 또 반영을 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야간 선물 보겠습니다. 지금 급등세입니다. 국내 증시가 오늘 좀 안정적으로 찾아갈 것 같은데요. 사실 일단 뉴욕 증시가 반등에 성공하면서 우리 증시도 안정을 되찾지 않을까 하는 기대. 야간 선물이 4.3%고요. 코로 ETF가 10.8%, EWI ETF가 3.74%의 급등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이제 코스피가 2.59% 하락, 코스닥이 5.97% 각각 하락이었고, 지난주에만 3번의 사이드카가 발동하면서 변동성 높은 장세가 지속됐습니다.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 잘 저가 매수하고 또 수익이 잘 나셨는지요. 오늘 안정적인 출발이 기대가 되니까 그 안에서 또 수익 가장 크게 창출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응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